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한태호입니다. 자, 밤새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청명한 상쾌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내려온 찬 공기가 머물면서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한낮은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24도까지 올라와서 덥지도 춥지도 않고 정말 말 그대로 포근하겠습니다. 이 다가오는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방선거 1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또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요, 나의 반려식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살펴보고요.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 명품 도보 여행길인 지악산 둘레길이 어제 개통됐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국형사 일원에서 지악산 둘레길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악산 둘레길은 지난 2016년부터 조성이 들어가서 5년 만에 완공되었고 원주와 횡성, 영월에 걸쳐 11개 코스, 총 연장 139.2km 규모로 구성되었습니다. 원주시가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유치를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원창무 시장은 어제 광주시장과 이천, 여주시장과 함께 GTX 광주, 이천, 여주, 원주 연결 공동 건임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GTX의 원주 연결 등 지방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월군이 최근에 영월형 문화도시를 위한 주민 및 청년 주도 공모 사업의 추진 성과 공유 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영월 문화도시 추진센터는 최근에 주민 주도 사업의 워크숍을 통해서 문화활동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자,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언론사에서 또 여론조사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또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또 도매일보에서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매일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아예 이 개요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원도매일보가 지난해 12월 26일, 27일 만 18세 이상 강원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가 있었고 이번에 또 역시 그 여론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4%인데 이 개요 그 작년에 있었던 여론조사와 한번 좀 흐름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전반적인 트렌드 흐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몇 년 동안 민주당이 도내에서 국민의힘에 앞섰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역전되었다고 했어요. 좀 어떻게 좀 흐름이 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예, 우선 그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요. 이번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원 등 좀 지방 권력을 독점을 해왔었고요. 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좀 줄곧 우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26.7%, 국민의힘은 31.4%로 좀 국민의힘이 4.7%포인트 정도를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네. 그 지난해 12월 26일, 27일 그러니까 올 신년을 기념해서 만 18세 강원도민 813명을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24.4%, 국민의힘이 14.8%였습니다. 예. 이 결과를 보면요. 5개월 만에 민주당은
한 2.3%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16.6%나 껑충 뛰면서 양당의 그 지지율이 역전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지방선거에서 인물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뭐 공약과 또 인물의 경쟁력을 보고 뽑겠다고 합니다만 사실 정당 소속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제 구도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정당 지지율에서 몇 년 동안 민주당이 앞서다가 국민의힘이 앞서기 시작했다. 상당히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게 그 연령별로 봐도 다양한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좀 분석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정당 지지율이 좀 역전이 된 주요 좀 배경 중에 그 연령층을 좀 보니까요. 역시 그 60대 이상과 3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52.8%, 30대 같은 경우 49.6%, 한 절반가량이 정권 교체론을 주장한 겁니다. 네. 반면에 그 40대와 50대 층에서는요. 정권 교체론보다는 정권 유지론을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다라는 거죠. 이런 네. 경향이 높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할 대목은 20대와 30대 층이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할 만한데요. 보통 한 지금 20, 30대 층을 한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런 층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좀 높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민주당 정권에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뚜렷한 증세가 좀 보이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네. 이번 조사 여론조사 결과에요. 또 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도요. 20대 층과 30대 층이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57.8%, 30대는 62.7%가량의 그 응답자가 부정 평가를 했습니다. 가반이 넘은 거고요. 예. 그 20대 층은 정권 교체론에 대해서도 그 40.7%를 표해서 정권 유지론을 얘기한 20.6%를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 30대 역시 정권 교체론이요. 50%에 근접해서 정권 유지론에 크게 앞섰고요. 이같이 좀 30대 이하의 도내 젊은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이처럼 그 도내 2030 세대의 좀 지지 흐름이 좀 변하고 있는 건요. 아무래도 그 LH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충격과 함께 취업난을 포함한 경제적 이슈에 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좀 당황한 좀 지지층 이탈로서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같은 흐름은 정당 지지도에도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이들의 민심을 어떻게 다시 잡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30대 연령의 이준석 네. 그 돌풍과 함께 이렇게 20, 30대 층의 지지 흐름을 내년 선거까지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예전에 전반적인 그 지지 성향을 보면은 50대 이상부터가 이제 보수 세력, 보수 그렇습니다. 이 정당이 좀 더 지지세가 강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무조건 좀 소위 민주당 계열의 지지세가 강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20대와 60대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좀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라고 하면서 새로운 또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태까지는 부모 세대보다는 현재 자식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계속 우리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었고요, 사실상. 그런데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 가능성이 높은 처음 나타난 세대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이런 또 정치대에 대한 그 실망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실망감은 물론 커졌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흐름이 그대로 이 국민의힘 계열에 대한 충성심, 이 표로 바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역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내년 또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여론조사도 역시 같이 실시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에는 이광재 의원 또 최문순 도지사가 동시에 또 대선 출마 선언했어요. 이 흐름이 더욱더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조사에서요, 그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적합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 강릉이 좀 외갓집인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도민의 지지가 좀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윤석열 그 총장에 반해서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강대 국회의원이 좀 뒤에 추격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또 어제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죠. 최문순 지사는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는 다소 뒤처지는 모습인데요. 네. 후보별 좀 구체적인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요 37.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권역별로 보면은 그 영고 지역인 강릉권이 42.8%,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51.5%의 높은 지지를 보였고요. 그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9.8%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낙연 전 당대표가 8.3%로 나타나서 예전에 그 상승세가 좀 많이 네. 꺾인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좀 연고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 고향이 충남 공주고요. 이 충청권에서도 충청권 연고라고 하고요. 이 본인은 서울 출생이 또 서울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고 이제 외가가 강릉 쪽에 있다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연고는 전국적으로 뭐 다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광재 의원의 적합도는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아시겠지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그 공식 선언을 하자마자 이 조사에서요 한 8.2%로다가 강원도에서는 일단 한 4위 정도를 이제 차지를 했고요. 네. 그 이 수치는 지난 연말 조사, 이 올 초에 발표된 저희 그 조사 결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특히 50대 연령층과 원주권에서 높은 지지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요 아직 한 1.5%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 지사는 이제 본격적인 대권 출마 행보를 하기 때문에 반전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수가 좀 적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기초지자체장. 이 기초지자체장의 정책과 또 공약에 따라서 사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 현역 시장군수 재출마 시 지지 의향에 대해서 부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18개 시군의 그 시장 군수 당정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12명, 국민의힘이 5명, 무소속이 1명입니다. 네. 이들 시장 군수 중에서 그 원주 시장을 제외하고요. 17개 시장 군수가 모두 재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원주 시장은 아시겠지만 삼선 연임으로 내년 출마가 할 수가 없고요. 뭐 도지사 출마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 현직 시장 군수가 재출마한다면 지지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강원도민 10명 중 5명은요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예. 즉 현재 시장 군수 재출마 시 지지 의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56.5%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겁니다. 반면 다시 지지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요 26.6%에 불과했습니다.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재지지하지 하겠다는 응답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6.9%였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요. 30대와 40대, 50대 이상에서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이 좀 높게 나왔고요. 예. 권역별로 보면요. 춘천권입니다. 춘천, 뭐 인제, 하천, 양구 이런 쪽이 62.5%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일이 높았고요. 원주권입니다. 원주 행성 이쪽은 57.7%, 예. 강릉권이 49.6% 순으로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향후에 좀 공천 과정과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원주시장 후보군으로 좀 거론되는 인물들 이 조금씩 추려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론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현재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죠? 예, 원주시장 같은 경우는 좀 무주공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창목 시장이 내년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 후보로는요. 구자열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네.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이 있고요. 현재 또 각도영 강원도의장, 용정순 전 원주시 의원, 신재섭 전 원주시 의장, 유석연 원주시의장 그리고 유인출 현 원주시 의원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주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그 원창목 시장이 3선 연임을 했고요. 지난해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2석을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좀 몰아줬을 정도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들 그 예비 후보들이 시장 선거 후보를 뽑는 공청 경쟁에서 어느 때보다도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국민의힘을 보면요. 일단은 그 원광수 전 도의원과 전병선 원주시의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 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지난 한 10여 년간 시장 선거와 총선에서 연이어 패했기 때문에요. 내년 그 시장 선거에서 총력전을 좀 다짐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동안 취약 연령층이었던 30대 층에서 좀 예전과 다르게 지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막판에 여야 1대1 구도에서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 지역은 뭐 팽팽하다고 봐야죠. 이 중에서 용정순 전 원주시 의원은 최근에 이 기부금 논란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또 고발 조치까지 이제 뭐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출마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출마를 강행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좀 봐야 되겠고요. 이 횡성군 같은 경우는 횡성 군수 후보군 여야 정당별로 어떻게 좀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행성도 내년 6월 1일 그 지방선거 한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행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조기에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군수 후보가요. 지금 현 군수가 작년 4.15 보궐선거로 좀 당선된 네. 장신상 현 군수가요. 일단 재선 도전이 좀 유력한 가운데서요. 음. 당내선 이에 맞서는 좀 공천 경쟁자가 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배고인 현 군의원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요. 본인은 지금 장군수의 재선을 돕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의원 쪽으로 재출마하는 걸로 좀 우선 고려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그 장신상 현 군수 입장에서는 그 현역 군수의 프리미엄을 안고서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경쟁을 좀 수월하게 통과한 뒤에 네. 본선에서 재선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국민의힘 진영을 보면요. 현재 한 5명에서 한 6명 안팎의 후보군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후보군을 보면요. 김명기 전 농협강원본부장, 박두희 전 부군수, 4.15 좀 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서 전 군의원, 진기엽 전 도의원, 함종국 현 도의원, 이병헌 부군수 등이 좀 당 공천을 기대하고 좀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그 이번에 국민의힘 쪽 후보들을 좀 보면요. 지금 현재 유상범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네. 이분이 그 내년 1월 전후로 군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하겠다. 음흠. 다시 말해서 이 당내 경선 절차 없이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좀 이렇게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후보들이 벌써부터 지금 이 전략 공천에 들기 위해서 좀 가열될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예. 이에 대해서는 좀 그 전략 공천에서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하는데요. 향후에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대로 100% 결정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주는 민주당이 그렇고요. 횡성은 또 국민의힘이 죽음의 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선 통과가 아주 관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내일이죠. 6월 5일이 이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나의 반려견이 아니고요. 나의 반려식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또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윤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내일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6월 5일은 국제사회가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다짐하면서 제정한 날인데요.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고 97년 서울에서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등 변화된 지구의 모습이 체감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도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는 내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오늘부터 6일까지 행구동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나의 반려식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나의 반려식물은
공기정화 식물 스투키 홈키트를 받아서 각 가정에서 직접 심고 키우면서 공기정화뿐만이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 중립 실천 생활화 캠페인인데요. 또 이 스투키는 나사에서 지정한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종숙 사무관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기후변화 대응 이행을 위한 캠페인으로 나의 반려식물이란 타이틀로 키트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반려식물 캠페인은 한 가정에서 한 식물을 키우면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실내 공기 정화를 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의 탄소 중립 실천을 생활화해보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수투키는 그 나사에서 선정한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수투키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건조한 환경에서도 강에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돼서 관리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반려식물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도 키우기 쉽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단도 되고 음이온 방출이 일반 식물에 비해서 좀 많다고 해서 수투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오늘부터 6일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 1층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홍보관 1층으로 가서 나의 반려식물 키트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반려식물 홈 키트는 스투키와 화분, 배양토와 마사토, 장식돌, 영양제, 또 깔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집에 가져가셔서 화분에 흙을 넣고 스투키를 심으면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반려식물 키트를 수령할 때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다짐 서명과 함께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의 반려식물 캠페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요.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또 2050년까지는 전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인데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탄소 중립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원종숙 사무관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나의 반려식물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고 신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탄소 중립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평소에도 개인적으로 환경 실천들을 생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잖아요. 내가 이런다고 뭐 환경이 크게 달라지겠어? 라는 이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이런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먼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걸 좀 많이 인지하시고 작은 실천이 이런 가져오는 큰 변화를 다 같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반려식물을 스투키를 키우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침체된 생활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반려식물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배포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도 우리 식구들하고 함께 또 수변공원 방문하고 이 반려식물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주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지역 또 강원 영서남부 지역의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공연 소식부터 준비했군요. 네, 어린이 뮤지컬 알라딘이 내일입니다. 6월 5일 토요일, 6월 6일 일요일 두 번에 걸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알라딘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천일 야화 중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모체로 한 작품인데요.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생생한 판타지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번 공연하고요. 일요일은 11시, 1시 30분, 3시 30분 총 6번의 공연 백운 아트홀에서 이루어지죠. 네. 좀 그 일정 참고하시고요. 자, 요즘 걷기 행사가 또 참 많은데 걷다 보면 원주 롭길이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걷는 걷기 챌린지 걷다 보면 원주롭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걷기 행사는요, 6월 1일에 시작해서 2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걷기 운동은 굉장히 뜻깊은 행사일 것 같습니다. 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이 누적 365만 걸음을 달성하게 되면 챌린지가 종료된 후에 참여한 모두의 이름으로 최대 365만 원의 기부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부금은 원주종합사회복지관과 시민서로 돕기 천사운동본부를 통해서 관내에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또 영월군에서 사진전이 열리는군요. 어떤 또 사진전이죠? 네, 현재 영월군에서 꽃피는 카라반 사진전 행복한 순간들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4일 영월 아르코 공연예술연습센터 광장에서 오픈식을 가졌고 영월 청년밴드 젊은 달이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일상 속 문화 충전을 위해서 개최된 이번 사진전은 사진전의 참여 희망자를 지난달 17일까지 받았고 24명의 지역 주민이 공모팀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영월군이 캠핑의 메카로 자리 잡은 만큼 버려진 카라반을 이용해서 전시를 여는 것이 특별한데요. 버려진 카라반을 재생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 사회적 기업 연대로 재탄생시킨 문화적 재생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삶에 문화를 충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니다. 이번 전시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요. 금요일 저녁 힐링과 캠핑의 도시 영월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횡성에서 힐링 코미디군요. 뮤지컬 루나틱 공연이 있다고요? 네, 강원도 횡성군이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6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뮤지컬 루나틱 기획 공연을 선보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굿닥터가 입원한 환자들이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힐링 코미디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정신과의 내용을 담은 뮤지컬을 웃음과 감동, 개운함을 느낄 수 있도록 무대를 꾸몄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감을 하면서 또 해소도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은 콘트라베이스, 피아노, 드럼 등 눈앞에서 직접 라이브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이브 밴드로 진행이 되는 뮤지컬은 정말 한국에서는 자주 접하기 힘든 경험인 것 같은데 이런 공연이 무료 공연이라고 하니까요. 놓치시지 마셔야겠고요. 알겠습니다.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